어른이 된다는 건 넘어져 봤다는 이야기다. 최인훈 작가의 회색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 그냥 무릎 깨지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넘어짐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시시포스의 반항,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 사고 이걸 보면서 이 어른들의 넘어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 또 긍정적 사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인물, 바로 시시포스입니다.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에서도 이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량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하더라고요. 뭐 가볍게 삐끗했든 아니면 진짜 크게 넘어져서 뭐랄까 의족이라도 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든 간에요. 다시 서게 하는 근본적인 힘.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끝없이 바위 굴리는 벌받은 시시포스를 이 회복 탄력성이랑 연결했을까요? 이 자료가 보는 시각이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시시포스를 그냥 벌받는 죄수가 아니라 엄청난 회복 탄력성의 화신으로 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포스의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그냥 견디는 힘 이걸 넘어서요. 그에 반항하고 아주 깊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뭐 제임스 딘처럼 그냥 시대에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 조건 자체가 가진 그 부조리함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뭐 모순도 많고 불공정하고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런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신들한테 의미 없는 노동을 선고받은 시시포스. 그 상황이야말로 이 부조리의 끝판왕 같은 상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알베르 카뮤도 이런 부조리 앞에서 인간이 택하는 게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종교 같은 데서 희망을 찾거나 뭐 그런 도피라고 봤잖아요. 근데 시시포스는 완전 다른 길을 갔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시포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삶을 포기하거나 신한테 매달리거나 하지 않고 아주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요. 자료에서는 이걸 묘수라고 표현했던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그 부조리한 운명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심지어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반항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정상까지 죽어라 바위를 밀어 올렸는데 그 바위는 반드시 다시 굴러 떨어져요. 영원히 반복되는 헐수고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뭐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랬을 텐데 시시포스는 그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향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 순간 어쩌면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 삶을 긍정하는 길을 택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운명에 대한 시시포스만의 통렬한 반항이고 또 역설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방식의 반항. 정말 강렬하네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좀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끝없는 벌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반항하고 심지어 카뮤 말처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할 만큼의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가 바로 긍정적 사고에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기 조절 능력을 딱 꼽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충동, 스트레스 반응 같은 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 상태,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시포스가 그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건 바로 그의 탁월한 회복 탄력성 덕분이고 또 그 회복 탄력성을 가능하게 한 강력한 긍정적 사고방식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낙관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딱 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기어이 찾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정신 활동인 거죠. 아, 그렇군요. 시시포스 이야기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강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자료는 또 후반부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 쪽으로요. 글 쓴 분이 1990년대 직장 생활 떠올리는 대목이 좀 인상 깊었어요. 뭐 동료랑 갈등이 생겨도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막 속마음 털어놓고 풀고 그랬다는 시절. 거기에는 서로 뭐 미우나 고우나 결국은 함께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공동체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관계 맺는 방식이 사뭇 달랐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네, 그 회상을 통해서 자료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짚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직장 문화가 점점 더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진단이죠. 주변에서 누가 좀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어도 선뜻 손 내밀기보다는 아, 나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외면하거나 심지어 뭐 경쟁자로 여기면서 거리를 두는 분위기, 그런 게 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에요. 마치 우리 모두가 시시포스처럼 각자 자기 바위 밀어올리는 데만 막 집중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쓴이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시시포스처럼 그런 초인적인 회복 탄력성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현실이요. 누구나 예기치 않게 정신적으로 크게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혼자 힘만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서기 버거울 때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아닐까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나 역시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적인 이해, 그걸 바탕으로 다가서는 태도 말이에요. 이건 뭐 단순한 동정심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연대의 기본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시시포스가 자기 운명을 사랑하면서 홀로 선 영웅이라면 현실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이 역지사지에 기반한 공감과 연대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손길이 결국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믿음, 그것이 어쩌면 시시포스의 그 고독한 반항과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시대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넘어짐에서 시작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운명조차 자기만의 방식으로 긍정하면서 반항했던 시시포스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가 가진 그 놀라운 힘을 확인했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강인함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손 내밀어주는 공감,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가 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바위를 밀어올리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 잠시 좀 멈춰서서 곁에서 넘어진 다른 이에게 손을 내미는 그 역지사지의 실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를 넘어서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그 부조리함을 함께 헤쳐나가는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집단적인 반항이 될 수는 없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